한 달 안에 몸과 마음이 되살아나는 채식 루틴 만들기. 30일간의 간헐적 채식. 이현주 지음, 송북수 편엠. 나이 들어도 늙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 내가 초중고교를 다니는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근육질 스타는 아놀드 스왈츠제네거였다. 그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함께 채식을 권장하는 광고 영상에 출연하고 채식 운동 선수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더 게임 체인저스를 만들었다. 중국 정부가 14억 인구로부터 심각하게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육류 소비를 50% 줄이자고 촉구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영화 아바타를 제작 감독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영화 속 나비족의 이야기가 실제로 재현되고 있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 환경운동을 하고 있다. 현재 열대우림 지역은 방목 사육, 공장의 축산, 농경지로의 토지 변경, 팜유와 커피 생산을 위한 주변 숲 침식 등의 원인으로 70% 이상이 파괴된 상황이다. 서구 사회에서 채식 식단은 건강에 대하여 지극히 관심이 많은 트렌디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실제로 채식인들은 매우 건강하고 매력적인 몸을 가지고 있고 정신력 또한 강건하니 나이 들어서도 활력적으로 일선에서 일하고 있다. 없는 월요일 창시자인 시드 러너는 90세가 가까운데도 뉴욕시청 앞에서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피켓팅을 한다. 2019년부터 뉴욕시청은 빌드 블라시오 시장을 선두로 매주 월요일과 공식적인 행사 장소에서 채식 식단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뉴욕시의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주 1회 채식을 제공하는 고기 없는 월요일을 시행하고 있다. 시드 러너가 아직도 현역으로 일을 한다는 것보다 그가 여전히 활동가로서의 감각을 잃지 않고 활력 넘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비틀스의 전 멤버이자 영국 고기 없는 월요일의 창시자인 폴 맥카트니는 80세에 가까운 고령임에도 코로나19로 국경문이 닫히기 전까지 전 세계 투어를 다니면서 활발한 음악 활동을 해왔다. 그의 콘서트는 3시간 정도 진행되는데 단 한 명의 게스트 없이 혼자 악기를 바꿔가며 열정적으로 관객과 호흡한다. 고기 없는 월요일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고 젊게 일을 즐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채식을 하면서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 친구인 비건 채식인 돈 마샬은 캐나다인으로 50년 넘게 치과의사로 일하다가 은퇴 후에도 친환경 정책을 제안하는 등 활발하게 살고 있다. 90세의 나이에도 그는 직접 만든 보트를 타고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보트 안에서 명상하는 것을 즐기곤 했다. 최근에는 정든 보트와 이별하는 대신 밴쿠버의 요트 협회에서 회원들을 교육하는 실무 총책임을 맡았다. 그는 항상 전기차를 직접 운전하고 나타난다. 동갑내기인 그의 아내 다이아는 힐링 서클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들과 노숙자를 돕는 일을 해왔고 재활용 센터를 직접 설립하여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보앤섬의 쓰레기 문제를 적극 해결해왔다. 그녀는 은퇴 후 시인으로 활동 중이다. 다이아는 내게 맛있는 비건 쿠키를 구워주기도 하고 직접 시를 낭송해주기도 한다. 그들 부부가 나타나면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경외하는 눈으로 맞이한다. 그 또래 노인들이 대부분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과 달리 삶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즐기면서 세상에 헌신하고 존경받으며 나이 들고 있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분명 아주 매력적이고 건강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건강 비결이 바로 채식이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뉴욕을 방문했을 때 나는 뉴욕 스포츠 센터에서 피트니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프랭클린 바이즈를 소개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했는데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는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 절실히 깨닫고 비건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비건이 된 이후 모든 면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한때 뉴욕 런어웨이에서 패션 모델로도 활동했던 프랭클린은 대부분의 보디빌더들이 40, 50대가 되면 심혈관계 질환에 취약해지고 선수로 활동하기 어려워지는데 비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체력 유지가 쉽고 그간 잘 유지된다고 이야기한다. 단백질 공급원으로 키노아, 현미, 귀리 등의 통곡물류와 밀싹, 새싹 채소, 브로콜리 등의 녹색 채소, 컬러푸드 채소를 즐겨 먹고 아몬드, 호두와 같은 견과류를 가까이 한다고 비결을 이야기한다. 또한 채식 전에는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어떤 날은 우울하고 어떤 날은 기분 좋은 변화가 무쌍했다면 채식을 한 이후에는 감정이나 몸의 리듬에 큰 기복이 없고 일관성 있게 좋은 날들이 유지된다고 했다. 진짜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근육을 기르고 싶다며 비건 단백질 파우더를 매일 아침 먹는다는 사람들을 종종 만난다. 그 사람들에게 나는 보디빌더 대회를 나갈 거냐고 묻는다. 일부러 근육만 강조하는 몸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탄탄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 굳이 비건 단백질 파우더를 챙겨 먹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다. 근육 형성에 필요한 물질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식물들을 매일 즐겨 먹는 건 어떨까? 채식 식단은 풍부한 섬유질과 단백질을 함유하며 소화가 잘 되고 혈압과 당 수치를 안정시키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된다. 운동 전에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운동 시 근육 생성과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된다. 특히 저체중인 사람이 공복에 운동을 하면 근육 손실이 와서 운동 효과가 떨어진다. 운동하기 2-3시간 전에 식사를 하되 포만감이 큰 식사보다는 영양이 풍부한 고단백 식사를 하는 게 좋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저혈당 상태에서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삼기 때문에 지방 분해 효과가 상승하므로 운동 후 가볍게 식사하는 게 좋다.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는 뽀빠이가 즐겨 먹던 시금치, 케일과 같은 녹색 잎채소류와 다양한 콩류이다. 특히 병아리콩, 만두콩, 서리태, 쥐눈이 콩 등과 두유, 두부를 즐겨 먹는 게 좋다. 또한 시금치, 현미, 아마씨, 호박씨, 귀리, 아몬드도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농축적으로 먹고 싶다면 골고루 꾸준하게 먹는 것이 좋다. 운동 전후로 두유나 아몬드 밀크에 갈아 마시거나 매 끼니마다 샐러드에 넣어 섭취해주면 좋다. 탄탄한 근육과 건강한 몸매를 안겨줄 것이다. 몸과 마음이 함께 행복해지려면 음식에는 고유의 에너지가 있다.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먹어보고 감동했던 채식 요리들은 대부분 익숙한 재료들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다. 세상에서 처음 만난 특별한 재료가 아닌 늘 먹어왔던 채소와 과일, 곡류와 해조류, 견과류인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 눈앞에 놓여 있었기에 더욱 감동적이었던 것이다. 2015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식물의식 포럼에 참여한 적이 있다. 전 세계에서 식물들을 통한 치유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어떤 사람은 식물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고 어떤 사람은 식물들에게 센서를 연결하여 고유의 주파수를 소리로 추출한 다음 MIDI를 통해 음악을 만들어 들려주었다. 즉석에서 식물들과 함께 연주도 해보였다. 오래된 숲에서 살아온 특별한 나무들과 치유력이 뛰어난 식물종들이 가진 미묘한 에너지들을 에센스로 추출하여 사람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중에는 야생의 지혜이라고 불리는 식물과 인간이 오랫동안 교감하며 공존해온 소통 방식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가 흔히 샤머니즘이라 부르며 일상의 세계로부터 이탈된 다소 하급의 문화 또는 의식이라 치부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한약사로서 매일 약초를 만지고 다루는 일을 해왔지만 실제로 식물들과 어떤 소통을 시도해 보았던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채식 전도사로 알려져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채식이 몸에 좋고 마음도 평안하게 한다고 강의를 해왔지만 정작 식물을 그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먹거리로만 대하고 있었다는 걸 자각할 수 있었다. 식물들은 우리에게 먹거리가 되기 이전에 그냥 생명 그 자체였다는 걸 잊고 있었다. 야생의 지혜를 탐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식물들과 소통할 때 적절한 예의를 갖추고 의식을 행하면 식물이 지닌 치유의 비밀이 에너지로 차오른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신만이들이 삶을 발견하면 곧장 신받다라고 삼창을 하고 큰절을 올린 후 삶을 캐던 의식도 사실 식물과의 소통이고 식물에 대한 예의였던 것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내가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식물들이 내가 된다고 해야 맞지 않을까?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고유의 파동이 있고 이것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우리가 채식을 할 때 단지 내 몸을 위하여 영양 많은 음식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들을 생명 자체로 기이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서로 교감하는 마음이 파동으로 전해져 각각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무 생각 없이 한 끼를 때우는 채식보다는 감사 인사를 드린 한 끼의 소중한 밥상이 더 건강한 이유다. 모든 생명들은 서로 소통하고 교감한다. 식물의 영양은 그들의 성분을 먹었을 때부터가 아니라 그 존재가 가진 치유의 에너지에 접속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실천해 보길 권하고 싶다.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복잡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꽤나 단순하다. 먹는다는 것이 인생의 주된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삶의 무대에서 먹는 것을 주인공으로 살지 않는다. 평생 숨을 쉬면서도 숨을 쉬는 것에 대해 의식하지 않듯이 평생 하루 두세 번 먹고 살아가면서도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암 선고를 받거나 중증 질환을 앓게 되거나 또는 체중 조절이 시급해지면 그때부터 비로소 먹는 일이 삶의 최대 목표이자 병을 치유하는 가장 큰 수단이 된다. 잃어버린 후에야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로소 제대로 잘 먹는 습관을 얻게 되면 그제서야 원하던 삶의 균형을 회복하게 된다. 도대체 음식에 어떤 힘이 있길래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일까?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 에너지의 세 종류. 내가 채식을 시작한 이유도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이유를 모를 불안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적이 많았던 시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한 채식이 내게는 좋은 스승이 되었다. 처음 채식을 하고 나서 100일 정도가 지난 후 그 이전과는 마음의 상태가 크게 달라져 있음을 깨달았고 채식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식물이 가진 치유 능력은 이미 오랜 역사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고대로부터 식물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약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채식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서를 정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채식을 통해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고 더욱 편안해지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흔히 환경 문제나 반려동물들에 대한 사랑 또는 체중 감량을 위해 채식에 관심을 갖지만 역사적으로 채식은 영적 수행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선택되었던 명상적 삶의 방식이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우주 전체가 에너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한다. 모든 존재는 서로 다른 진동수로 구성되었으며 얼마나 정밀한가에 따라 상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달라진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음식들도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몸에 들어와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자연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는 모든 존재가 세 가지의 우주적 진동의 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말한다. 아유르베다는 생명의 과학이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다. 고대 인도의 종교적 지식을 간직한 베다 정전이 의학적 체계를 갖추면서 아유르베다라는 학문으로 자리 잡았다. 건강을 몸과 마음, 영혼의 조화와 균형이라고 정의한다. 체질에 따라 다양한 약용 식물들을 처방함과 동시에 일상의 규칙성과 계절적 식이요법,
몸과 영혼을 수련하는 요가의 체계를 포함한 통합적 지식 체계이다. 첫 번째 우주의 힘은 사트바구나라 불리는데 영적으로 순수한 사랑의 에너지, 기쁨의 평화, 고요함을 느끼게 되는 정밀한 파동의 에너지다. 건강한 음식에는 좋은 에너지가 가득 차 있다. 영적인 수행자들은 이러한 음식으로 몸을 건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마음과 정서적 안정, 나아가서 영적인 각성에 이르는 힘을 얻는다. 좋은 에너지를 주는 음식의 종류로는 과일과 채소, 콩, 견과류, 통곡물류의 유제품, 향신료 일부를 들 수 있다. 이런 음식들이 어떻게 사람을 평화롭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음식이 어떻게 재배되고 생산, 유통되었으며 조리되었는가 하는 것도 음식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농약과 제초제를 많이 사용하거나 오직 수익성을 위해 대량 생산되고 가공된 채소들의 에너지도 좋을 리 없다. 오늘날 공장식 축산으로 사육되는 소와 염소, 양 등에서 얻는 우유 등 유제품 역시 무력감과 우울, 불안, 스트레스, 분노의 에너지가 가득하기 때문에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친환경 재배 방식으로 농부가 정성을 다해 재배하거나 직접 텃밭 농사를 지어 수확한 채소들이 가장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음식들에는 우주의 고양된 에너지가 가득하다. 이러한 음식을 먹을수록 건강해질 뿐 아니라 영적으로 좀 더 순수한 상태가 되고 심리적으로 깊이 안정되며 평화로움을 느끼게 된다. 두 번째 우주적 힘은 변화하는 동적인 에너지로 매우 활동적이며 변화무쌍한 운동 에너지를 가진 라자구나이다. 이 에너지의 속성은 신경이 예민하고 활동적이며 쉽게 흥분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불안정하여 마음의 균형을 잃게 만들기 쉽고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에 영적인 수행자들은 삼가해야 할 음식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속하는 음식으로는 커피, 홍차와 같은 카페인류, 탄산수, 초콜릿, 고추 등이다. 주로 기호식품에 해당하는 음식들로 가끔 즐길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먹으며 마음의 균형을 잃고 정서적 안정감을 깨기 쉬우니 절제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우주적 힘은 우리를 나약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에너지인 타모구나이다. 생명이란 동적인 자유로움과 정적인 평온함의 조화와 균형 속에서 존재한다. 이 두 가지 힘이 아닌 무기력하고 정제된 상태가 되면 생명은 죽음의 상태로 빠지게 된다. 이 힘이 우리의 마음에서 적용하게 되면 활기를 잃게 되고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이때 창조적 에너지는 사라지고 퇴보한다. 여기에 속하는 음식물로는 고기, 생선, 달걀, 버섯, 알코올, 담배, 약물, 지나치게 발효된 음식, 상한 음식 등이다. 음식에 담긴 우주 에너지의 속성을 따라 분류해보면 우리가 흔히 영양이 많은 단백질 식품이라 알고 있는 육식과 생선, 달걀 등이 이에 속한다.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고기를 먹을수록 우리 몸은 둔해지고 무기력해진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 가지 분류의 음식들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고 배웠다. 그러나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사트바구나에 속하는 음식 위주로 채식을 하는 것이 좋다. 당연히 육식을 멀리하고 자극적인 기호식품도 절제하는 것이 좋다. 마음이 안정되면 몸은 따라서 안정을 찾는다. 건강은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상태와 지극히 평화로운 상태로부터 온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동안 먹어온 것들을 모조리 바꿔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향에 맞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점차 좋지 않은 음식들을 줄여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절제하는 것과 금기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 아무리 좋은 에너지를 가진 음식이라도 과식하거나 적절한 시간이 아닐 때 먹으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식욕에 대한 지나친 억압은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인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절제한다는 것은 조화와 균형을 염두에 두고 적절하게 섭취하라는 말과 같다. 특정 음식군에 대한 탐닉 또는 금기를 우선시하기 전에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잡아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모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와 같이 비건 채식을 선택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공식품 위주의 채식을 하거나 탄산수, 커피, 초콜릿 등의 기호식품을 과하게 섭취하는 이들도 있다. 정크 비건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식단이 그러하다. 정크 비건은 살생을 통해 얻어지는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비건이라고 부를 수 있으나 음식에서 건강하고 평화로운 에너지를 얻는다는 의미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것에도 강박적일 필요는 없다. 미완의 존재인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한 걸음씩 걸어 나가면 좋겠다.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아름답지 않을까?